23번. 마이너스 무한된 것 좀 제발 조심하고, 그치?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언제나 말했지만 헷갈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플러스 무한대로 치환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고, 실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치환은 단순하게 이렇게 치환해서 문자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제는 수투에서부터 한 거, 이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x에 부호 바꾸면 된다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지. 이건 수투에서도 그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됐나? 이거 위를 놓고 풀어도 되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0, 0, 0,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뒤에 쪽을 봐야 돼서 마이너스 1 직관적으로 빨리 하면 좋은데,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뭔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지. 그럼 이게 다 역수잖아. 3의 x제곱분의 1, 2의 x제곱분의 1, 그지? 그럼 부모 분자에 뭐 곱해주면 되냐? 아무거나 곱해도 되지. 아무거나 곱해도 되지. 이제 곱하는 거에 따라 뭐 0분의 0꼴이 나올,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정상적인 수치로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선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분모 분자에 뭐 곱해주면 될까? 아무거나 곱해도 돼. 만약에 3의 x제곱을 곱하게 되면 얘네가 1, 1, 그지? 대신 여기가 2분의 3 거시기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돼서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3분의 2의 x제곱이라 0 사라지고 마이너스 1분의 1. 어차피 같은 답. 됐지? 실은 뭐 이럴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 항상 이런 거 확인 잘 해서 바꿔줘야 된다면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4번.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한 문자로 나타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던가 뭐 최대를 보던가 최소를 보던가 거시기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 됐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니까 최대 최소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접선의 기울기를 한 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미분합시다. 미분할 건데 이제 여기서도 선택, 그냥 x로 미분하고 거시기 해도 되고, y가 좀 더 많으니까 y로 미분하고 뭐 좀 따가 뒤집어도 되고, 선택. 멋있게 y로 먼저 하자. 어차피 음함수 미분이니까 문자 변수는 자유롭게 x로 미분하면 뭐 상관없지만 계산을 조금 더 하면 되고, 대신 그럼 여기를 이제 dx, dy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는 0. 그럼 넘겨서 이렇게 고쳐주고, 이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양변 역수 취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dy, dx 구할 수 있지. 뭐 x로 미분해서 계산해도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만, 당연히 음함수 미분 잘 다룰 수 있으면 이렇게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이거의 최대값 구해라. 뭐야? 이거의 최대값, 분수 모양의 최대값이네. 분자는 고정수치네. 그럼 분모만 보면 되지. 이게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최소가 되면 되네. 분모의 최소값 구하란 소리네. 그럼 분모의 최소값은 결국 이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란 얘기니까 여기 구하란 얘기지. 뭐 빨리 갑시다. 미분하면 6y-6이니까 축은 1이겠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네.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은 2가 되니까 전체 최대값은 1이 되겠네. 최대값은 1인 거 확인. 이게 이제 1이 지금 지웠지만 언제 최대였어? y가 1일 때 최대였지. 아까 그 꼭지점 좌표. 맞지? 따라서 접점 좌표 구하라 그랬으니까 y가 1, b가 1. 그럼 이제 x만 구하면 되네. y에 1 넣어서 계산. x 구하시면 끝. 그 다음 25번은 지금 그냥 딱 25번을 보면 얼마나 내가 어디에 날라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할 수 있어. 오랜만에 등장하는 개념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제 날라갔으면 못 풀지. 하나씩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된 기본적인 기술들 중에 최근에 나온 걸로 위주로 해서 저런 기술 하면서 좀 보여주도록 하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거 올해 6월, 9월 동일하게 나왔었던, 그러니까 작년 9월에만 나온 건 아니고 항상 그때 얘기해줬던 거, 작년 9월에 괴상한 문제 하나가 있었지. 그때 당시에 아니 그림으로 푸는 줄 알았더니 마치 막 평균 변화율처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거 이용해 먹게 생겨가지고 그림으로 푸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식으로 풀어야 했던
공통 수투야, 수투. 요런 식의 부등식이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25학년도 9월 21번 문제였지.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 본 적 있지? 기억나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처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이제 기존 기출문제 풀 때도 항상 얘기하던 거,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언제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여기가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를 항상 조사를 먼저 해보라 그랬어. 그래서 만약 그게 없으면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할 일 하면 되고, 있으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계산 K, 뭐 예를 들어 K가 1일 때 뭐 몇이랑 몇이랑 똑같대.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가운데도 똑같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 같은 경우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등식 세워서 결국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은 값이 있는 K가 있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 있었지. 됐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번에 중간에 있는 거 이제 할 일 알겠지? 딱 보고, 아니 봐봐, 25번이야. 25번 문제인데 힌트도 졸라 더럽게 줬고, 얘도 마찬가지야. 합성을 역함수까지 합성하라고? 그럼 합성해서 식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서 뭐 적분해야 되나? 25번이야. 기본적인 개념들로만 이루어진 문제란 얘기야. 즉 여기 GX에서 일단 자네들이 할 일은 일단 의심해야지. 여기랑 같아지는 값이 혹시 있나? 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그냥 그거 준 거거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이제 좀 무리식이 되어가지고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걸 푼다면 이제 넘겨서 뭐 이 만들고 루트 뺏기려면 이거 옛날에 있던 무리 방정식 같이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겠지. 그냥 생겨 먹은 게 6이랑 10 넣어보면 알지.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x에 6 집어넣어보면 여기 1 되고, 여기는 3 빼기 2가 돼서 1 되지. 즉 x에 6 집어넣으면 여기도 1, 여기도 1이야. 따라서 x에 6을 넣었을 때 1인 거 확인. 마찬가지. x에 10 집어넣으면 동일하게 3 나오는 거 확인될 거야. 일단 요거 찾아 써야 되고, 이거는 뭐 아까 말한 그 작년 9월 기출문제 거기에서 처음 사용된 기술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3단 부등식 있으면 항상 체크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워낙 기본적인 또 수투에서 또 어떤 문제라서, 어떤 문제 유형이라 딱 2줄짜리 문제, 기본적인 거 딱 껴올게. 딱 수투에 있는 적분 쪽에 있는 기본 유형, 딱 요거 기술 사용될 거고. 할 줄 알아? 이거 그렇게 푸는 거요? 알죠 하면서 이제 손이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멈춰 있으면 당연히 수투 딸리는 거. 식 세우는 거겠냐? GX니까 역함수 구해? 저거 역함수 구하려면 3차함수 역함수라 못 구하진 않게 생기긴 했어. 왜냐면 이제 2창이나 1창 그런 게 없잖아. 뭐 쓰려면 쓸 수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적분하고. 누가 이걸 그렇게 풀어? 심지어 이거 수투 문제야. 수투 문제인데 이거 막 이렇게 막 적분하는 게 있겠어?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지. 역함수의 기본 성질, 여기 대칭. 왜냐면 이런 특징적인 점들, 이런 점들 잘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F0 집어넣으면 3이야. F1 집어넣으면 4거든. 딱딱 맞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역함수로 바꿔보면 거듭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란 소리도 된단 말이지. 따라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0,3, 1,4 fs가 요 사이에 뭐 대충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런데 역함수가 보면은 역함수 입장에서 3,0 그래, 얘 여기 대칭으로 해서 얘 역함수는 여기 지나가. 그 다음 여기 4,1이니까 일로 내려가서 1,4니까 일로 가서 4,1 지나가. 그 증거가 여기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정적분은 수학적 면적으로 여기 면적 구하란 얘기고, GX는 여기 면적 구하란 얘기라 여기랑 딱 맞으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지. 정답은 4. 양수2에 있는 기본 요거 섞인 거고. 또 그 다음 또 고1 수학에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럼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얘네 둘도 역함수일까 아닐까? 당연히 얘네 둘도 역함수지. 맞지? 딱 이 세 가지. 자, 즉 25번 문제는 다음 세 가지, 지금 설명한 세 가지 기본기로만 이루어진 문제라 볼 수 있어.
여기에서 일단 좌우가 똑같은지 확인해서 F6이 1인 거, G6, G10이 3인 거 간단하게 확인했으면 됐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당황할 수는 있거든. 합성해야 되나? 근데 AB 일단 자연수고요. G6이 1이고 G10이 3이면 일단 요건 하고 넘어가자. F 쪽으로 바꿔야지. 별다른 막 저번처럼 막 뭐 이런 식으로 이거의 역함수 뭐 이런 식의 난리 안 쳐놓고 가장 평범하게 그냥 역함수 기본 세팅 해놓은 거니까 별 문제 없이 겉옷법칙 쓸 수 있지. 따라서 1 넣으면 6이다, 3 넣으면 10이다 집어넣으면 AB 값은 쉽게 나올 거야. 그치? 저걸 못 찾아서 AB를 못 구했을 거고. 따라서 A는 1, 구하는 과정은 생략, B는 4고요. 그래서 A는 1, B는 4야. 그럼 따라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고 B가 4기 때문에 여기가 12, 여기가 16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냥 다시 쓸게. 그리고 여기 구하는 거 좀 크게 써보면은 지금 이거 계산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딱 보고 일단 그 정도 감은 잡아야 돼. 이게 계산하는 거겠냐고, 식으로 써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겠냐고. 딱 본 순간 이제 아까 이거 혹시 그 수트에서 그 그림 그려서 그거만 뭉쳐서 하는 그건가? 생각을 했어야지. 그러면 실은 이 FF다, GG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냥 하나의 HX라고 봐. 그럼 이건 어차피 저거의 역함수일 테니까. 이래놓고 이제 그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H0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H0은 이제 원본이 원래 이거였지. 이거란 말이야. 넣어서 계산. FS는 위에 찾았으니까. 그지? AB 찾았으니까. 0 집어넣으면 뭐다 하고 계산해 보면 아마 12가 나올 겁니다. 됐나? 이런 계산은 안 해도 되지? 맞아? 그 다음 H1은 이제 원래 원본의 FF1 이거 구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1 넣어서 계산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6이 나올 거야. 딱 맞거든. 0 넣으면 12야. 여기 12 있잖아. 1 넣으면 16이야. 여기 16이잖아. 그림 이용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25번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자네들의 무엇인가가 어딘가가 빵꾸 나 있어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지. 알바냐? 어차피 역함수 존재하니까 증가함수일 테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리든가. 그럼 그 다음 아까 그 그림이랑 동일하지. 이거 구하라고. 보나마나 여기는 여기랑 같을 테니까 정답은 16이겠네. 됐나? 다음 26번. fx, gx 나와 있고 hx가 f와 g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해석하자. 곱해서 0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소리고 이런 거는 잘 읽었지? 읽는 건 문제 없지? 이거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게 단 하나라는 뜻이야. 그치? 따라서 hx, 즉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겉에 있는 겉 함수가 fx인 거 알 수 있는데 gx는 몰라. 그러나 fx는 알기 때문에 일단 유력 후보로 fx 0 되는 것부터 좀 조사를 해줄까? x 몇 넣으면 되냐? 마이너스 3 넣으면 되지 그냥. f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인 건 확인이 되지. 됐지? 따라서 저거를 잘 기억하면서 일단 하나씩 합시다. 일단 이거부터 가지고 오자. hx가 0이다. hx가 0이란 얘기는 이게 0인 거고 이게 0인 거를 한번 우린 조사해야 되고 그럼 겉에 있는 함수가 내용물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0인 걸 알기 때문에 자네들은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을 조사해야 되는 거네. 맞지? 그럼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한번 식을 세워볼까? gx가 이거니까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이 된다. 당연히 단 하나 있으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안 되고 한 개 같거나 그러니까 뭐야 중근 같거나 아니면 허근 가져서 여기서 하나 나오거나 둘 중 하나. 그럼 판별식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12지 13 마이너스 4k가 돼서 자 일단 첫 번째 중근 가능한가 보면 이렇게 되려면 k값이 4분의 13이어야 하네. 불가능. 됐나? 됐지? 정수라며 k는
정수 K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이네. 그럼 방법은 아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했던 얘는 반드시 허근이어야겠구나로 흘러가면 되겠네. 여기선 근이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허근이어야 하네. 그럼 여기서 일단 K의 범위 하나 확정. 됐지? 이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H'X 조사하러 가면 되겠네. 자, 그럼 H'X 조사합시다. 뭐 직접 함수를 세운다기보단 그냥 요거 H' 조 자체를 미분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다 집어 넣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미분하고 앉아있으면 일단 요래놓고 필요한 것만 딱 해보자고. 뭐 그렇게 해도 뭐 안 틀리면 답이야 나오겠지만 해서 우린 얘가 0이 되는 거를 조사해 봐야 돼. 그럼 또 이제 두 개로 분류가 되네. 요거랑 요거의 곱이야. 일단 F'이 있으니까 저기 F'X도 한번 조사를 좀 해볼까? 저거 미분하면 뭐냐? 이거지. 야, 이거 0 될 수 있어? 이거 0 못 되지. 지수함수 이거 0 못 되는 형태지.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는 0이 될 일이 없네. 이 gx에 뭐가 들어와도 0이 안 돼. 겉함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만 보면 되네. 그럼 g'x는 뭔가 하고 g'x 조사해보면 뭐야? 얘가 0 되는 값 하나 있네. 뭐 딱히 우리가 조건을 찾을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허근 같게 하고 나서 이거 확인해 봤더니 그냥 확정적으로 근 한 개 있는 게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된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제 얘 하나만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찾은 이거가 되겠네. 이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네. 저 hx는 0쪽에서 근만 안 나오면 h'x에서 알아서 딱 실근 한 개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됐잖아. 따라서 조건은 이거네. k의 최소값 이거 3점 몇이잖아. k의 정수 k의 최소값은 4가 되겠네. 그 다음 27번. 이건 그래도 많이 하던 거잖아. 자, 일단 다음 수열이 10 이하로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극한값을 말하는 거지. 극한값 안 나와 있다고 이걸 또 뭐다 이런 건 아니겠지? 정리만 잘 하자. 딱 한눈에 보고 하면 물론 좋지만 안 될 테니 여기 뭐 안 써도 되지? 지수에 n-1에 붙은 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요게 a분의 1이니까 a분의 b 앞에 붙어 있다 보면 되잖아? 저런 거 복잡해서 잘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지수 쪽 덧셈 뺄셈 있는 건 다 찢어버리라 그랬지.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잘 찢어 떼서 정리하면 이렇게. 다음 여기는 그럼 a분의 1 이거 b분의 1이지. 그럼 a b분의 1 곱하기 a의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는 뒤에 거도 a b분의 1이네. 됐나? 그래 놓고 이렇게 이거 등비 수열 할 때 하라고 한 기본 작업이잖아. 여기까지는 했어? 그럼 위에 보면 이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면 저기서 이제 A가 더 큰 경우, B가 더 큰 경우 나눠서 문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심지어 위에 대소관계도 나와 있지. B가 더 크대. 자연수고 심지어. 분수인데 B가 더 크면 오히려 A 쪽이 더 빠른 거지만 자연수니까 얘가 더 빨라. 그럼 뭐 극한값은 이거랑 이것만 보면 되네. 따라서 요놈의 극한값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될 거고 번분수 날려주면 B 약분되네. A 제곱이네. 즉 얘가 10 이하다. 이렇게 힌트 준 거네. 그런데 심지어 A는 자연수야. 따라서 후보 정해지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지금 제곱해서 10보다 작으려면 2랑 3밖에 없네. 두 가지 놓고 진행하는 거겠네. 됐냐? 그럼 이제 나인트로 내려갑시다. 자, 등비급수죠, 이것도. 야, 큰일 날 소리. 급수랜다. 등비수열의 극한이지. 등비수열. 리미트야, 쉽게 말해. 즉, 리미트니까 수렴 범위는 급수면 이제 1이 빠지지만, 리미트면은 1이 들어가지. 공비는 당연히 이거잖아. 따라서 나의 힌트는 이걸 준 건데, 지금 A가 두 개 박혀 있으니 하나씩 하라는 거겠네. A가 2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 집어넣으면 2, 4, 6. 6분의 B 빼기 3, 딱딱딱. 자, 양변에 6 곱하고 그러니까 양변에 6 곱하고 더하기 3 해서 한 번에 정리하자.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6에 더하기 3 하면 9. 그럼
B 또한 자연수고 A보단 커야 되기 때문에 B의 후보는 3부터 9까지겠네. 그 다음 A가 3이면 마이너스 1부터 3, 3, 9, 10, 11분의 B 빼기 3이지. 자, 그럼 양변에 11 곱하고 플러스 3 해주면 11, 19, 8, 마이너스 8, B, 그 다음에 11, 12, 14. 이러면 이제 B는 자연수고 A보다는 커야 되니까 3보단 커야 되니까 4부터 14까지가 B가 가질 수 있는 값이겠네. 최대최소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게 맞겠지 뭐.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 합시다. 구하라는 거 최대최소. 구하라는 거 등비 수열이고 B가 더 크니까 공비 당연하겠지만 수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바로 씁시다. 이거는 급수지요.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1이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아까도 했었던 분수꼴 수열 최대 최소 구하는 수학 기본 기술 중에 하나겠네. 그지? 되냐? 최대부터 하자. 이 노란 거가 최대가 되려면 하면서 이제 아까 했던 거. 이거는 실은 고1 때도 많이 하던 거지. 분모는 어떻게 돼야 되냐? 분자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지. 분모는 최소가 돼야 되고. 근데 그 안에 또 한술 더 떠서 그 안에서 미지수는 결국 여기 박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최대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잘 보지? 그지? 파란 게 커야 빨간 게 제일 작아질 거고 그래야 노란 게 제일 커지겠지? 그럼 파란 거 최대 찾으면 되네. 결국은 최대값은 그냥 B분의 A의 최대를 보면 되네. B분의 A 찾아. 최대가 되려면 A는 최대한 커야 될 거고 2랑 3 중에 3이 유력 후보, B는 최대한 작아야 될 테니까 이 상황에서는 요거 일단 첫 번째 후보. 위쪽에서도 확인을 해봐. A가 2인 상태에서 밑에가 제일 작으려면 여기도 3이 있네. 둘이 맞짱 떠서 누가 더 큰지 비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지. 즉 최대값은 여기 B 요 파란 놈이 4분의 3일 때 최대가 되겠네. 그럼 파란 놈이 4분의 3이면 4분의 3 1 빼기 4분의 3 하면 빨간 부분 분모는 4분의 1이고 그럼 여기 노랑이는 4분의 1분의 1이니까 최대값 4겠네. 됐지? 되냐? 그럼 최소값은 그냥 바로 가자. 또 최소값은 이제 반대겠죠? 최소값은 이제 B분의 A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써서 하자.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B는 커야 되고 A는 작아야 돼. 유력 후보 A가 제일 작을 때가 2. 그 중에 B가 제일 클 때가 9. 자, 여기는 14라는 B가 엄청나게 큰 수치를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3일 때도 같이 가지고 와 봐야 돼. 이러고 맞짱 떠야지. 누가 더 작아? 작은 거 찾아야 돼.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통분하면 28이니까 얘가 더 얘가 더 작아. 맞지? 얘가 더 작지? 따라서 최소값은 그냥 한 번에 계산하자. 요거 계산하면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 몇이야? 14분의 14에서 13, 14분의 10, 11분의 14. 요게 최소값이 되겠네. 최대, 최소. 그 다음 29번은 이제 연습용. 그래서 A, B는 구했어?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안 돼? 좀 호흡을 끊어서 가봅시다. A, B는 뭐 다 잘 구했을 테니 잘 구한 거 확인했으니 계산 생략하도록 할게. 이게 아무리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도 막 절대값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 값 가지면 이제 뾰족하진 않을 거야. 그런 근거에 의하여 F1이 마이너스 4다. 극소값이라는 건 결국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F'1은 0이다. 가볍게 찾을 수 있지. 이 문장 하나로. 따라서 일단은 A와 B는 직관적으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아마 그러면 바로 B가 나올 거고. 맞나? 그지?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미분 잘 해서 거시기 하시면 A 값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럼 A, B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됐나? 됐지? 그래서 결국은 A, B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fx는 주어진 것과 다름없지. fx 좀 써놓고 그 다음
닫힌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문장 본 순간 해야 될 일도 딱 정해지지. 맞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소리야? 1대1 대응이다. 증가하기만 하던가 감소하기만 하던가. 그치? 그러니까 전 구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닫힌 구간을 줬잖아. 즉 지금 이 역함수가 저 구간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이놈의 부호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 부호가 안 바뀌게끔 구간을 해야 되지. 플러스만 있거나 그러면 증가함수 될 거고, 마이너스인 구간만 뚝 자르거나 그러면 감소함수가 될 거고. 맞아? 됐어? 그래서 f'x의 부호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미분 갑시다. 뭐 한번 해볼게. 분자 미분. 분자 먼저 미분하고 분모는 냅둬야 되니까 미리 딱. 분자 미분하면 저거 6 ln x 곱하기 속미분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옆에는 그냥 x분의 4 상수는 날라가고, 그 다음 이게 분자 미분 분모 그거 한 거 빼기, 이번엔 분자를 가만히 내비두고 분모를 미분하면 분모는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분자 제곱. 따라서 위에다가 f'x 최종 정리 한번 잘해봅시다. 자, 여기 x 넘겨주면 x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 귀찮은 거 다 알아서 날려주지.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그다음 마이너스까지 괄호 분배 잘해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럼 마저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3 ln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 ln x랑 플러스 4 ln x니까 10 ln x. 그 다음 상수항이 사라지냐? 사라지네. 이렇게 남는 거네. 됐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 부호조사. 저거 부호조사 해야지. 그러면 항상 부호조사는 보면 지금도 그렇지. 분모는 부호조사에 빠져도 돼. 분자만 떼오면 되니까 분자 쪽만 딱 떼와서 부호조사용 함수로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요거 부호조사 합시다. 근데 이번 부호조사는 어떤 스킬을 쓰면 되냐?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기술 쓰면 돼? 치환하면 2차식처럼 부호조사 할 수 있지. 따라서 치환해 줍시다. 이때 그래도 주의 깊게 봐야 돼. 얘를 치환했다란 얘기는 ln x라는 놈을 치환한 거야. 즉 x축과 t축 입장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의 관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행인 게 이런 걸 이제 세세하게 잘 봐야 돼. ln x도 x가 커지면 t값도 커지는 애야.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는 애야. 그거 잘 생각해 주시고. 자, 따라서 여기 부호조사로 가지고 온 거 그냥 y'이라고 표기해서 이렇게 해서 부호조사 준비해 줍시다. 그러면 t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t로 묶을게. 마이너스 t로 묶어주면 3t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요놈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0이고 부호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진행 방향은 아까 봤다시피 x가 커지면 여기서 x 값이 커지면 t 값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부호 변화 함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서 문자만 구체적으로 써볼까? 이 0은 누가 0인 거야? t가 0. 그 다음에 3분의 10은 t가 3분의 10. 그럼 얘네를 이제 x 입장으로만 바꾸면 되겠네. t가 0이란 얘기는 x 입장에선 몇인 거야? 여기가 0이면 x는 1이어야겠네. 그 다음 얘가 3분의 10이니까 이러면 이거 x 몇이어야 되는 거야? 3분의 10이면 2의 3분의 10이네. 따라서 요 부호조사용 f'x의 부호 변화는 1 직전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됐나? 그리고 나서 보면 수상한 게 여기 2의 3분의 10제곱 여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오른쪽을 여길 닫아놨어. 그렇다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려면, 즉 부호가 바뀌지 않게 하려면 여기 K라는 지점은 이런 데 잡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양수인 구간만 포함되니까 그 구간에선 역함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되냐? 그렇게 되는 K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 K를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라.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몇이야? 1까지 갈 수 있는.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K의 최소값, 즉 M이지. 최소값을 M이라고 괜히 문자 복잡하게 섞어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M은 1이라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페이지. 되냐? 자, 그래서 M값 1까지 구했어. 그럼 이제 세 번째 연습 과정. 자네들 연습 잘 하고 있나? 역함수 미분법 쓸 차례지. 즉 M이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최종적으로 G 프라임 M-M1 지원은 뭐야? 결국 이거 구하면 답이지. 맞지? fx랑 gx 역함수 관계야. fx 나와 있어. 이거 구하는 거지. 그치? 자, 역함수 미분법. 해봐. 그러니까 뭐 바로 써도 되나 이제? 결국 역함수 미분법의 포인트는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은 x, y 바뀌는 입장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짝꿍을 찾아준다 생각하면 좋고 이왕이면 우리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y 입장으로 보는 게 이거 찾는 거에 좋겠지. 그치? 그래서 y가 0이 되는 여기서 y라는 건 요 fx지.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fx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당연히 저기 분자 쪽이 0이 되면 되니까 요거면 인수분해 되죠. 뭐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지. 그냥 이대로 하면 되지. 맞냐? 따라서 lnx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아까 x 범위가 맨 처음 돌아가서 이 범위였어. 1보다 크고 그 범위였기 때문에 얘만 가능하고 얘는 범위 바깥이야. 따라서 x값이 2의 제곱인 거 확인. 즉, 요 g'x를 구하고 싶다면 이걸 구하면 되는 거라 요거는 여기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지?